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된 이 법원이 정해졌습니다.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름만 듣고 여성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있더니 남성분이라고요. 네, 네. 이 지귀연 부장판사 보시면 알겠지만 1974년생입니다. 74년생이고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를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사건들 뭐 부장판사 쭉 해왔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재판부가 다른 이 내란죄 관련된 사람들 같이 재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거의 병행해 가지고 진행되면은 사실 헌재에서 나왔던 거랑 증거 자료들이 이제 서로 공유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하는 증인신문 자료들도 회신을 받아가지고 이 재판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증인신문 할 때 뭐 특별한 사유가 없고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결론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는 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꼽자면 이제 제가 항상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이제 이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는가. 이거는 왜냐면은 계엄에 대해서 하더라도 네. 국회나 선관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내란죄 쟁점이 되는 거예요. 첫 그렇죠.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방해하려고 했는가. 요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세 번째.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요게 큰 틀에서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가만 보시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증인신문도 그거 지시 있었습니까? 진짜로 그걸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이러면은 대통령은 몰랐다. 뭐 김용현이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실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세 가지를 부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계엄에 대해서 이제 포고령이 나왔잖아요. 근데 포고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잘 들여다본 게 아니라서 김용현이 만들었고 뺏겼다. 그렇죠. 자기는 뭐 특별히 이제 이거에 관여한 게 아니었고 김용현이 옛날에 있는 계엄 관련 서류를 베끼다 보니까 잘못 뺏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용현이 약간 다 뒤집어 쓰고 그거에 대해서는 옛날 거를 이제 베끼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국회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포고령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걸 베꼈다고 얘기하냐면 옛날 헌법에서는 국회에 대한 해산권이 있었어요. 해상권 있었죠. 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그 국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계엄을 할 때 국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도 내란이 뭐 문제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문제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 같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없었어요. 국회 해산권이 어떻게 됐냐면은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렇죠. 그때 국회 해산권이 그때 없어졌는데 없었죠. 지방자치제도는 그때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거기에 같은 줄에 언급되어 있는 거는 옛날 걸 베꼈다라는 주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그럼 누가 집어넣냐. 그래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부인하고 이제 식사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이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양모 씨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가서 그런 진술을 했나 봐요. 당시에 이제 그 부인이 아니 여보 당신이 지금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용현 장관이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경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진술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노상원에 대한 이제 이 재판이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게 또 굉장히 논란입니다. 여러분 노상원하고 이야기하면 뭐 아시겠지만 보살이자 보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HID 요원들을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HID 요원들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노사령관이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라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노태학은 내가 맡겠다. 이게 노태학이 누구냐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네. 대법관이고 네. 이 체포명단에 들어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내가 맡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고문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상원이가 이번에 이제 이 진술, 이 HID 요원들을 아마 검찰에 다 진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니까 뭐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HID 요원들은 뭐 정말 이 적군에 들어가서 요인 암살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들어와서 좀 겁을 줘라. 이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꽤 아마 위험할 것 같고. 근데 윤 대통령은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없다. 그런 시도 한 적이 없다. 부정선거 색출하는 거 아니라 그냥 스크린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정반대 진술하고 있어요. 저게 법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내란죄라는 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고용이었지 실제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그 목적을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네. 나는 실질적으로 이걸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신용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없으므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려는 구도인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왜냐?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 없잖냐? 시도라도 한 적이 없잖냐? 나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리했을 때 마지막 체포 지시 있었는지 네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걸 부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상원뿐만 아니라 노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요원들은 신빙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럼 저 위의 발언이 밑에 발언을 깨요. 그럼 위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허위 발언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네. 그런 걸 따져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 위의 발언, 노상원의 발언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해명하고 깨트리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 쪽에서는 방어 논리가 지금 가지고는 안 돼요. 저거는 더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 뭐라도 들고 나와야 돼요. 나는 노상원이나 이런 김용현 쪽으로 전달한 게 정말 경고용이었는데 그거를 김용현이나 이쪽으로 해서 자기들 의도와의 말을 포개가지고 뻥튀기 시킨 거다. 네. 나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김용현이 만들어냈다. 뭐 이런 식의 구도라도 만들어내야지 지금 그런 거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아마 조만간 깨질 거예요. 저 주장을.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옛날에 유아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유아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경험이 있고요. 또 삼성과 관련된 당시에 이제 이 경영권 승계 부당 합병 회계 혐의 이 관련돼서 이종 삼성전자 회장한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뭐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판사입니다. 뭐 특히 뭐 우리 법 연구에는 이런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동안 보면 좀 뭐 그나마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던 그런 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구 변호사는 몇 기시죠? 40기입니다. 이분보다 한참 9기수. 9기수 미치네요. 네. 자, 그런데요.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재판과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지난번 뭐 이제 이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실 참모들 만났다고 하는데 최근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선 전제로 하는 이 후보들 조사 즉각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각 언론사가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뭐 분석도 하고 있고 많이 쏟아졌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 있는 게 확정적인 분위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 면회 과정에서 아니 지금 내가 기각돼서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이거 조기 대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거야 뭐 어떤 신념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 상대방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딱 돼서 나면 60일밖에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제가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드렸던 게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그랬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최악의 상황이 가정이 된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인가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면서 그때 체포 과정
대해서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체포영장 나올 수 있으니 그 전에 제3의 장소나 뭐 장소 이동에 대해서 수사를 방식을 먼저 이렇게 교섭을 했으면 좋았겠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들을 상정을 하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체포영장 떨어졌지. 네. 잡느라고 그 막 시위대하고 뭐 충돌이 있네 없네 온갖 일이 다 있었던 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안 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그 여론조사 이런 거에 좀 자기가 밉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자기보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일 먼저 저 홍준표 시장 징계해야죠. 홍 시장은 지금 미국 가서 자기가 대선 후보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대선 준비하고자 하는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은 나와서 뭐 대선 여론조사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머리 그냥 땅에 박고 그냥 아우 나 몰라 안 봤어 뭐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권의 잠룡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사실상 그 다음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방송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이제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느껴졌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항상 내가 나중에도 똑같이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에 관여가 돼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막 올라가니까 비판했던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끝까지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정치에서 다 퇴출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겠지만 나가가지고 뭔가 이빠른 소리 하다가 미움받지는 않겠다. 이게 사실 비겁한 행동일 수 있죠. 저런 그렇죠. 것들이. 뭐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상대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 이 비상 아니에요 지금 뭐 조용히 하세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뭐 비밀리에 뭐 저 이 태스크포스라도 운영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뒤통수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당의 본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많은